지금은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 포스팅 내의 내용들을 전부 삭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의 설치를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에디트 플러스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고 꾸띠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고 파일 질라를 사용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우리 알지오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 가보시면 웹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강의들이 전부 서비스돼 있으니까 무료로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항을 안다는 가정 하에서 FTP나 이런 세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새는 웹 호스팅 업체에서 직접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만약 도메인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열리게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XE 폴더를 없애서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동 설치를 이용하셨던 세 가지 방법을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랑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RGO 서버에서 호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일반 웹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의를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호스팅을 이용을 하셨다면은 FTP로 접속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파일 질라를 추천을 하고요. FTP 프로그램을요. 분명히 빈 내용이 나올 겁니다. 빈 내용이 나오는데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자동 설치했다는 가정 하에 강의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설치가 끝나면은요. X2라고 해서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많은 사항들이 출력이 됐겠죠. 이런 게 바로 익스프레스 엔진의 본 파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이라는 거를 없애고 원래 도메인이 생성된 그 자체로 열리게 하려면은 이 모든 내용을요, 맨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맨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곳 있죠. XE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곳에다가 전부 출력하게 파일을 이동을 해야 돼요.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도메인을 제가 넣는데 엔터를 치면은요, 아무 내용이 없다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X2라는 경로로 해서 자동 설치가 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X2라고 넣었더니 원래 본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X2라는 거를 없애고 원 홈페이지로 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FTP에 접속하셔서 X2로 된 거, 이 부분을 전체 선택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플러스 버튼 나오죠. 이 상위 단계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됐고 XE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XE 폴더는 델리트해서 삭제하시고 참고로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했는데 이게 이동이 안 돼요. 보안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웹 호스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호스팅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X이라는 디렉토리로 다 이전됐으니까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거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다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로그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내용들을 전부 다 싹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 내용을 이전했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 경로를 보시면 dbconfig php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 파일을 이렇게 열으셨으면은 분명히 여기 X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고 저장을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웹호스팅을 신청한 업체인데 지금은 잘 저장이 되는군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게 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파일 권한이 644. 커미션이라고 나오죠, 원래. 커미션 권한 644면 수정이나 이런 게 유저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707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고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 전부 복사하셔서 PHP 파일로 해서 해당 파일을 요 파일명으로 만드세요. 요 파일명으로 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만드신 다음에 XE만 없는 내용, XE가 필요 없잖아요. 다 이전됐으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요 내용 파일로 대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XE 폴더 이전한 다음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웹호스팅에 MySQL을 접속을 하셔서 SQL에 나오는 내용들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PHP 어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호스팅을 올려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웹호스팅사에서 DVD 접속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MySQL로 해서 접속을 된 상태거든요. 이 중에서 어느 테이블을 찾으시면 되냐면은 맨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선택된 사항 보이시죠? 요 사항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도메인이겠죠, 당연히. 도메인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기를 들어가십시오. 보기를 들어가시면 도메인에 이렇게 X2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항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X이라는 것만 제거를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죠.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기로 보면은 X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서 회원 가입 당시에 어드민 아이디와 비번을 정하셨을 겁니다. 자동 설치 경우에는요. 정한 대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XE 폴더 없이 바꿔준 거는 바로 설치했을 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달, 몇 날 운영을 하셨는데 제 강의를 듣고 X이라는 폴더에서 벗어나서 저처럼 세 가지를 따라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설치하고 나서 바로 XE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운영을 하셨다면은 관리자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시장 모듈의 내용 경로를 아마 바꿔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위젯이라든가 이런 설정 경로를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동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자동 설치를 싫어하시는 분들 직접 익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 호스팅에 올려서 직접 설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금은요. 익스프레스 엔진에 들어가셔서 가장 최신 업데이트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파일을 zip 파일도 상관없고 tar, tar 파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다운을 받으셔서 압축을 풀으세요. 압축을 풀으면 XE라고 해서 폴더가 생성되고 XE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들어가 보면은요. 수많은 내용들이 쭉 있죠. 이 내용을 전체 선택해서 업로드해도 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용량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용량은 적어도 파일이 몇천 개씩 되는 경우에는 속도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일일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폴더로 들어가셔서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세요. 여기까지거든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압축하기가 있습니다. 이 압축하기를요. 반드시 TAR로 압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왜 TAR로 압축을 하셔야 되냐면요. 압축을 해서 하나로 올리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호스팅에 접속하셔서 바로 압축을 푸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XE 타르라고 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내용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해서 호스팅에 직접 SSH를 접속해서 뿌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바로 압축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자동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 파일들을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전부 선택해서 델리트해서 지워주셔야 되고요. 지워지지 않는다면 SSH로 접속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뿌띠를 이용해서 SSH로 접속을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는요. 저희 알지로 무료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죠. 웹TV라는 곳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시고 일단 현재 익스프레스 엔진이 돌아가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제가 지금 넣겠습니다. FTP 접속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넣으시고 이 도메인을 넣으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로그인 아이디는 뭐냐면 FTP 접속 아이디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웹호스팅 받으셨을 때 만드셨던 그 접속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넣고 엔터 치면은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예,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용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요 내용을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TP에서 그냥 딜리트해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내용 경로로 들어가시려면은 여러분들 리모트 사이트라고 있을 겁니다. 파일질러로 접속을 하시면요. 리모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명령어는요. 이동하는 게 CD입니다. 한 칸 띄시고 오른쪽 클릭 한번 하시면은요. 아까 복사된 게 붙여넣어질 거고요.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이 웹호스팅 받으신 이 내용과 동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겠다. 그럴 때 명령어는요. 이겁니다. 현재 물어보지 않고 삭제하겠다가 -rf거든요. 이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건데 한 칸 띄고 별 표시가 돼 있죠. 곱하기. 이게 모든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일단 모두 삭제할 때만 쓰세요. 엔터를 쳐보죠. 금방 삭제가 됐죠. 웹호스팅 받으실 때 FTP에서 많은 내용을 삭제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삭제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제가 됐는지 F5를 눌러서 보면은 전부 삭제가 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안 됐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가 비어있는 상태죠. 그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비어 있습니까? 삭제가 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삭제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현재는 FTP의 웹 파일, 데이터가 삭제된 거고 MySQL의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삭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PHP 파일 어드민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일로 들어오셔서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여기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쭉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두 체크하시고 삭제 눌러봅니다. 예라고 해서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삭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파일 올려서 압축 풀고 설치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R 확장자료에서 압축하신 게 이거거든요. 그럼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업로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원래 순간 올라가요. 이 한 파일인데 얘를 아까 SSH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데 압축을 푸는 명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R로 해서 압축된 파일을 풀겠다 명령어는 이 부분입니다. 한 칸 띄고 뭘 풀어줄 거냐. 아까 파일명 있죠.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게 되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여기는 붙여넣기를 컨트롤 V가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 한 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붙여넣어졌죠. 이 상태에서 엔터. 순식간에 압축이 풀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풀린 거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했더니 앞쪽이 전부 풀린 상태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앞쪽을 전부 풀렸어요. 이제는 설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에서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 지금 해봐도 초기화 되고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고 약관에 체크하시고 동의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설치 조건 확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내용 보면은 현재 여러분 리눅스 서버에 웹 호스팅 받는데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어서 다 된다라고 해서 가능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웹 호스팅에서 이 익스프레스 엔진에 맞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건 다 맞는데 퍼미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퍼미션에서 설치 해당 디렉토리가 없다. 그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파일스라는 폴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파일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권한을 707로 준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면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현재는 제가 새로 고침했더니 파일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없다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를 FTP에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파일 권한 ch모드라고도 합니다. 파일 권한을 755나 이렇게 전부 다 777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707로 하셔서 하시면 문제없이 설치가 됩니다. 모두 OK가 됐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MySQL 쭉 내용이 나오죠. 다음 누르시고요. 호스트네임, DBID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DBID와 데이터베이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입하실 때 는 아이디 있죠? DBID. 요새는 FTP 아이디랑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테이블 머릿말은요. 영문으로 해서 전 RGO로 해서 넣고 다음 눌러서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짧은 주소 사용하겠다. 근데 이 자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모듈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대, 동부가 아시아, 재팬하고 중국하고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를 쓴다는 거고, 다음 누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웹마스터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 관리자 로그인할 때는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라딘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계정 같은 거 로그인할 때도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닉네임에는 이렇게 넣고 내용을 다 입력한 다음에 다음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초기 사이트 그런 내용이죠. 이제 게시판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일단은 관리 있죠.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들어가시면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지금은 화면이 좁아서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 나오실 거고 아마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 더 크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어판 현재 보는 게 제어판이에요. 사이트 맵 회원부터 확장 기능 하나하나 이런 거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설정 먼저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모듈이라든가 처음 시작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저랑 익숙하게 들어갈 거고 설명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모듈이라든가 위젯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저랑 다시 얘를 선택해서 하실 거고요. 이미지 보기 썸네일 잘라내기, 화면 비율 맞추기 저는 화면 비율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비콘이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상부터 파비콘이 나오고요. 알지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전부 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파비콘입니다. 모바일 요새는 안 할 수가 없죠. 모바일 홍보 아이콘, 뭐 PNG라고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인터넷 바로가기 있잖아요. 배경화면 만드는 거. 그 아이콘이 있다면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급에 들어가시면 기본 URL 이런 건 아시겠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SSL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SSL은 로그인이 있다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무조건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뭐 SSL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할 게 아니고요. 신청이 돼 있다. 그럼 항상 사용하셔야 되고 포트 번호를 웹 호스팅 업체에서 받으세요. 줄 겁니다. 포트 번호 넣으셔야 돼요. 서버 포트는 21번이고 원래 HTTPS가 SSL 보안 시에 겪는데 얘는 서버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포트가 4자선 포트입니다. 그런데 아마 웹 호스팅 업체에서는 한 서버 인증서 하나만 넣는 게 아니까 아마 여러 포트가 나뉘어 있을 겁니다. 그 서버 포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지시다가 실수로 항상 사용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 안 됩니다. 로그인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서비스 안 할 때 체크하시고 실수로 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요. 아까 X2에서 폴더를 변경해 준 거는 기억하시죠? 그 파일을 동일하게 열으세요. 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출력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SSL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논값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논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돼 있으면은 에러가 나거나 접속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파일을 읽어 오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 말씀드렸죠? 웹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파일의 경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로입니다. 지금 파일이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이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놔도 이 JS 파일이나 CSS 파일을 CDN 서버로 읽어오는 게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아니오라고 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jQuery 같은 파일들을 갖다 쓸 때 구글에 있는 거를 연동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후에 좀 더 정밀하게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주소. 아까 우리 설치할 때 그 모듈이 있을 때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SSO. 사용하시겠습니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 로그인해서 따로 로그인 안 해도 로그인 세션에다 정의가 돼 갖고 그냥 한 번만 로그인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있죠. 스타뱅킹하고 스타플러스하고 모바일 웹 이런 게 SSO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로그인해서 자기네와 관련 있는 사이트 로그인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인증 세션 내용이 나오죠. 도움말 보시면 되는데 세션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세션 문제가 생기면요. 관리하면서 세션을 다시 한번 새로 재생성,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닥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큐메일 호환. 웹호스팅에 큐메일이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요, 문서 헤드, HTML이나 PHP나 이런 헤드에 DTDD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그냥 쓸 때는 지금 현재 체크된 상태로 쓰시면 되고, HTML5의 API 기능이라든가 CSS3의 그라디언트 버튼이라든가 아쿠아 버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용할 일이 있다면 HTML5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그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으로 하신 거예요. FTP가 있습니다. FTP 설정.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굳이 답답하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정에 지금 체크한 거 1번이고요. FTP 설정. FTP 설정은 뭐냐? 한마디로 익스프레스 엔진의 내용과 여러분들 서버의 호스팅을 동기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어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게시판 모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현재 게시판 모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게시판 모듈을 가지고 올 때 이 모듈을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웹 포스팅을 하는 데다가 업로드를 해서 원래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FTP 설정을 해놓으면은 익스프레스 엔진 이곳에 있는 파일을 내 호스팅에서 직접 가져다가 내 컴퓨터에 다운받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FTP 아이디와 비번 있죠? 그걸 전부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실습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넣고요. 아이디는 저장이 되는데 비밀번호는 항상 넣으셔야 될 거예요. 넣을 때마다. 두 가지 옵션은 필요 없고요. 거의 아마 여러분들 호스팅 SFTP는 안 돼 있을 겁니다. 패시브 모드는요. 웹 호스팅의 방화박 환경에 있어도요. FTP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쉬운 설치 기능을 사용하려면요. FTP의 패시브 모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의 리눅스의 패시브 모드 웹 호스팅 받으실 때 체크가 될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은 목록 가져오기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장하기 전에. 목록 가져오기가 안 된다면 웹 호스팅의 어떤 권한이나 보안이나 이런 사항들이 다른 겁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따따가 나오죠? 요 내용을 해서 하위 폴더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www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봅시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상태에서 FTP는 뭘 가져오느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버와 서버 간 파일 저장, 이동, 복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웹 호스팅 FTP 접속 내용을 열어놓고 경로까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 설정, 파일 업로드, 파일 박스 제가 무슨 국어책 읽듯이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강의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FTP 설정을 왜 했냐? 어떻게 하는 건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간다면 확장 기능에 내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확장 기능이 이렇게 나오는데 좌측에 쉬운 설치 있죠? 얘는 우리가 지금 받은 호스팅이 있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듈, 애드온, 기타 등등들이 있죠. 그런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업데이트 방법은 아까 FTP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서버 간 대화로 된다는 거. 나머지 여기까지는요. 이 익스프레스 엔진을 설치한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설치된 사항들입니다. 내용들 보시면은 뭐 이런 레이아웃, 모듈, 내용들이 내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받으시는 웹 호스팅 서버 안에 모든 내용들이 현재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스팸 필터까지. 그래서 아까 FTP에서 쉬운 설치 있죠? 쉬운 설치는 자동으로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엑스코어는 지금 우리가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모듈, 애드온 이렇게 있는데요. 모듈에서 다운로드, 인기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기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럼 게시판 X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뭐 제로보드나 구글보드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면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게시판을 가져다 쓰셔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할 필요 없고요. 설치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FTP 비번 물어봐서 비번 넣으면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밀번호를 넣은 상태고요. 설치,
하면은 이렇게 요청 중이라 잠시만 기다리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이 내용이 끝나면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행해 보면은 아까 설치란 내용이 있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설치한 항목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미 네오스팅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게시판을 설치했으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곳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설치된 게 과연 어디에가 있을까요? 당장 궁금하시죠? 보면은 확장 기능에 설치된 레이아웃 모듈 위젯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듈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된 모듈에 보시면 게시판 X2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삭제라고 돼 있죠? 무조건 다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삭제 클릭하면요, 모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듈 위젯 에디온 에디터 이런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라도 이 내용만 알면 어느 정도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내용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진이 설치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사이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FTP 설정이 똑같이 저랑 돼 있으면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FTP에서 불러지는 기능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웹호스팅에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그냥은 안 만들어지고요. 추가 기능 설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기능에 쉬운 설치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쉬운 설치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의 화면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별 차이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웹 틀을 짜야 되잖아요. 그 틀이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권고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레이아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설치를 다시 들어가셔서 레이아웃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 스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스킨들도 많고 인기 있는 스킨들도 많은데 지금은 학습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스킨 그러려면은 여기 지금 강의 화면에서 보이시는 다운로드 있죠? 제가 옆으로 좀 이동을 하고요. 다운로드 순위로 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게 공식 스크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공식 스킨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물론 배포라든가 이런 건 안 되겠죠.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웹포스팅이 없기 때문에 설치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기존처럼 설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FTP 비밀번호라는 거 아시겠고 저희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넣고 설치하기 누르면 서버 요청 중입니다라고 해서 좌측 상단에 내용이 나오고 금세 설치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한 예의가 나오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삭제한 예의가 안 나오겠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레이아웃 스킨은 익스프레스 엔진에 있는 그 기본 스킨을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저희 웹포스팅으로 복사가 된 거죠. 그럼 과연 이 설치된 부분은 어디로 간 것이냐, 어디에 돼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설치된 레이아웃에 보면은 여러분 웹포스팅에 설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생겼죠.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삭제도 버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제 버튼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요. FTP 세팅도 안 되고
직접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익스프레스 엔진에 보시면 이렇게 쉬운 설치처럼 다운로드 링크 익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에 레이아웃 스캔으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검색하셔서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할 파일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어디다 시키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된 위치가 레이아웃이랍니다. 점 돼 있고요.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웹 호스팅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프레스 엔진이 설치된 호스팅이죠. 그런데 여기서 레이아웃 폴더가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내용 있죠. 기본 스킨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스킨이 있어요. 얘가 설치된 스킨입니다. 이곳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셨던, 쉬운 설치로 하셨던, 업로드를 하셨던, 설치가 됐으면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트에서 이 모듈은요,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거냐면, 관리자 페이지를 사우트맵 메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 목적은 게시판 먼저 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이트 맵이라고 나오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층식으로 해서 메뉴가 나올 텐데 익숙하실 겁니다. 처음에 그 로그인 하실 때 메뉴라는 게 있었고 마우스 오버랑 하위 메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RGO라고 해서 바꿨죠. 이 RGO라는 것은 현재 사이트 맵에서 기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메뉴 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메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이 만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제휴한 사이트 회원 이런 메인 메뉴 있죠. 이런 메인 메뉴처럼 기본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기본 메뉴를 만들면 아래에도 메뉴가 동일하게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제가 메뉴를 만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조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메뉴를 생성할 건데요. 지금 하는 작업은 컨텐츠, 일반 문서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흔히 사이트를 만든다 그래야 되나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얘를 좌측으로 해서 메뉴 추가를 한번 눌러보죠. 추가를 눌렀더니 메뉴 이름, 브라우저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메뉴를 기본 사항에 홈이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이 홈이라는 것은 아까 제어판 뭐 이렇게 메뉴명이 있었죠? 그런 메뉴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메뉴명과 동시에 브라우저 제목에 출력이 되는 부분이죠. 어떤 거냐면 브라우저 제목이라는 것은 위로 제가 올렸는데 사이트 맵이라는 모듈이에요. 이게 사이트 맵이라는 메뉴 이름입니다. 메뉴 이름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브라우저 제목과 메뉴 이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듈 또는 UR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모듈을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생성을 클릭하면은 문서 페이지인지 위젯인지 나올 겁니다. 현재는 위젯입니다. 위젯을 만들어주고요. 모듈 아이디 생성. 모듈 아이디 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인터넷 URL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넣겠습니다. 지금 넣은 사항은요. 홈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URL 주소가 홈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용을 현재 창 열지, 새 창으로 열지 또는 이미지를 마우스 오버했을 때 기타 등등 이렇게 선택해서 넣는 거고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한이 어떤 부분인지 아무것도 체크 안 하게 되면요. 아무나 그냥 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면은요. 모듈 선택이라고 저장이 될 것입니다.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이 완료됐고 HO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아마 저장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집이라는 걸 다시 클릭해서 얘를 홈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라고 바꿔줬고 그리고
모듈 생성을 해서 위젯 페이지로 해서 홈이라고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모듈 생성으로 해서 홈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하 나머지 그냥 공백으로 냅두고요.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이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고 메시지 한번 볼까요? 아,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하위 메뉴도 없고 분명히 클릭했더니 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실습을 했는데 그 실습된 모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없이 HOM이라고 했다면 홈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듈로 URL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했던 실습을 모두 삭제하고 정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홈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원래 나왔을 거예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차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느냐? 일단 홈이라고 제가 클릭을 하면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으로 해서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홈이라는 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라는 것은 URL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URL 없이 해보면 아무 내용도 안 나와야 됩니다. 아무 레이아웃도 안 나와야 되고요. 이건 차차 잠시 후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제 메뉴를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하나만 만들었는데 메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몇 개를 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추가를 한번 클릭해 보죠. 메뉴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메뉴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한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메뉴 01이라고 붙여서 쓰고 그리고 모듈 생성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젯 페이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뉴 1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URL 모듈 아이디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지금 메뉴라고 해서 01이지 않습니까? 01이라고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이제 완료했으니까 저장을 눌러줘야 되겠죠.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1이라고 해서 메뉴 1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한 2, 3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메뉴 3이 위에 있고 1, 2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다 보면은 순서를 뒤바꿀 때도 있고 메뉴 아래 메뉴를 또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십자가 같은 거 있죠?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이렇게 크게 내용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동을 하라는 얘기죠. 메뉴 3을 맨 아래로 클릭해서 드래그 내리면 메뉴 3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메뉴 간 이동이고 그리고 메뉴에서 하부 메뉴로 메뉴 3이 메뉴 1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메뉴 1에다가 놓으면은 메뉴 1에 오버했을 때 메뉴 3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메뉴를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닫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수정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한 게 뭐냐면요. 모듈이라는 메뉴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면서 모듈 생성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뉴를 클릭해 봅시다. 메뉴를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메뉴 01이라고 해서 URL을 만들어줬고 이제 모듈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한마디로 레이아웃이 필요한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 레이아웃 설치하지 않았느냐 얘기하시겠는데 맞고요. 설치된 레이아웃을 적용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관리자에서요. 확장 기능에 설치된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세요. 클릭해서 보면은 우리가 설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일단은 설치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주십시오. 클릭했더니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화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일단 제목 알지오 001이라고 해서 해주고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내리시면은 메뉴라고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맨 아래에 있군요. 메뉴라고 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메뉴에 알조라고 나오죠. 이거 알조가 뭐죠? 아까 우리가 사이트 맵에서 만든 메뉴지 않습니까?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관리 클릭하면 아까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요.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일괄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까 만든 메뉴 총 4개죠? 4개가 이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럴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맨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된 레이아웃에 알조 001이라는 레이아웃의 이름이 만들어졌고 레이아웃 설정 아까 만들어진 거고 편집 삭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제대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 확장 기능에 설치된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라는 모듈을 찾아가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라는 모듈이 있고요. 현재 메뉴 0123 어차피 웹컴에 대한 거는 처음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이 시작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가 안 됩니다. 시작 모듈을 바꾸고 나서 얘를 삭제할 것입니다. 일단 레이아웃이 적용되게 하려면 홈부터 브라우저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아까 그 만들어졌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흰색으로 보였던 내용이랑 다르게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홈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를 만들면 아래에도 메뉴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설치한 레이아웃이 메뉴 1, 2, 3에 전부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모듈도 마찬가지로 메뉴 02, 01, 또 홈을 클릭하면은 홈이라고 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자체에 페이지 수정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방법은요. 페이지 수정 들어가시면은 컨텐트 위젯이잖아요. 추가 누르시면은 스킨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컨텐트 위젯 기본 스킨에서 선택 해주시면 어떻게 해줄 건지 저는 레이아웃에 맞춤으로 캐시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면 됩니다. 추출 대상, 게시물 대상 모듈, 사이트 찾기 이렇게 있죠? 사이트 찾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RGO라고 해서 주소가 나오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그런데 저랑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따라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드실 때 위젯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위젯 체크를 다시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홈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해서 대상 모듈을 해줬고요. 추가해줬습니다. 페이지라고 해서 다른 내용은 화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코드 생성 만들어줬습니다. 이 안에다가 글을 쓰거나 내용을 입력을 해주거나 그러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장을 눌러서 등록을 하면은 내용이 만들어졌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게 페이지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페이지 수정을 하신 다음에는 캐시 파일 재생성으로 해서 이번 째끄르기를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 모듈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면은 물어보고 또 삭제 버튼 누르면 오류가 나오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모듈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보시면 일반 있죠? 클릭하시면 얘가 바로 시작 모듈인데 찾기를 하시면 돼요. 찾기를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은 현재 여러분이 웹 포스팅을 받고 있잖아요. 웹 포스팅 누르시면은 페이지, 홈, 메뉴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듈. 한마디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링크했을 때
최초로 나오는 모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홈으로 돼 있고 보면은 시작 모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바꿔서 선택을 해봅시다. 내용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저장을 할 것입니다. 밑에 저장 버튼이 여기 나와 있죠? 저장을 누르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 모듈 보면은 홈이라고 돼 있죠? 세로 거침에서 인덱스를 하면은 바로 홈이 시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도 홈이 나오고 초기화하면 시작을 클릭해도 홈이 나오고 동일한 겁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시다가 로그아웃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대비해서 만들어 놨고 관리자를 못 들어가실 분들 혹시 계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분이 일반 메인 화면에서 시작 모듈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메인 화면에서 아무리 엔터 쳐봤자 관리자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내용을 볼 수가 없고요. 로그아웃 할 수도 없고 언어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럴 때는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어드민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여러분 익숙한 관리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시작 모듈을 바꿔놨죠? 그래서 아까 그 레이아웃으로 해서 전부 열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확장 기능에서 설치된 모듈 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현재 총 5개가 있죠? 이 내용 중에서 한번 삭제를 눌러봅시다. 삭제해서 삭제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시작 모듈이 바뀌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일반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설치된 레이아웃을 꾸며보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소스를 막 해서 고치는 게 있고 아니면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내용만 써서 HTML이나 CSS를 몰라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스타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 현재 관리자에서 확장 기능 들어가신 후에 설치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내용이 그대로 열리고요. 우리가 가져왔던 이 레이아웃 부분에 어느 부분을 만지시면 되냐면 레이아웃 편집을 소스로 편집하는 겁니다. CSS나 이런 걸로 해서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거고 그런 거를 몰라도 직접 사이트 빌더 또는 쇼핑몰 꾸미듯이 그런 어드민 관리자를 세팅하는 게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겁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목은 모듈 연결 시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컬러셋을 먼저 들어가죠. 검정색이라고 돼 있죠. 컬러셋 검정색이라는 것은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에 검색바부터 해서 얘기하는 거고 컬러색 검정이 아니면은 여기 배경도 흰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기본을 그냥 아무 색이나 파란색으로 해서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 눌렀고 세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 흰색이 없어졌고 메뉴에 파란색으로 이 내용이 오른쪽에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제 학습했으니까 검은색 기본으로 돌려놓고요. 본문, 서브 메뉴 영역 기본, 본문 돼 있죠. 지금은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만 나오게 하려면 이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까 이 부분에서 본문이라고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됐고요. 세로 고침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본문이라는 그 레이아웃이 없어졌죠. 그리고 검정색 원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레이아웃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노출하지 않음과 노출이 있는데 지금은
본문의 배경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출하게 되면은 그라디언트로 배경 컬러가 나옵니다. 현재 노출하겠다고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라데이션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전부 배경이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노출하지 않음 원 내용으로 만들겠습니다. 로고 이미지 여백과 로고 이미지 여백 없음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죠? 공백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여기 설명 보시면 왼쪽 상단에 40픽셀 로고 이미지 이렇게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 배경이 있는 건 로고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겠고 배경이 없는 것은 로고가 딱 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이미지 업로드할 거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로고를 넣었습니다. 저장 한번 해보죠. 저장이 된 상태에서 세력 고침을 해보면 로고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위에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아까 여백이 있어서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로고 이미지 여백이 없는 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세로 고침을 하니까 위에서 딱 붙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로고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레이아웃 자체를 뭐 소스 코드로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서 다 자유롭게 만드시려면 코드 수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CSS 스타일을 100%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웹표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몰라도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현재 여백이 없는 걸로 저희가 돼 있죠. 그리고 로고 이미지 링크. 그런데 로고 이미지 링크는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마우스를 가져도 되니까 링크 표시가 나오고 클릭했더니 제일 처음 화면으로 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로고 이미지 링크가 있는 것은 시작 모듈로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링크, URL이나 파일을 선택해 주고자 할 때 로고 이미지 링크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얘는 지금 삭제한 체크를 했고요. 본문 상단의 제목, 본문 상단의 제목, 본문 상단 제목 이미지. 참 헷갈리죠?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상단에 작은 제목, 그 다음에 큰 제목, 이미지. 홈페이지 서브 메뉴를 그렇게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걸 원하실 때 여기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작은 내용, 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내용, 큰 내용이라는 거는 작은 제목, 상단 제목으로 해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장을 했고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로고는 제가 아까 지웠잖아요. 로고 이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홈페이지가 기본 타이틀에 본문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꽉 채워서 만들어줘도 되고요. 이미지 대신에 어떤 타이틀 내용을 넣어줘서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단 제목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었고 본문 상단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내용 뭐 HTML5로 제목 글자라던가 링크라던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텍스트로 넣어보도록 하죠. 지금 3개, 4개를 출력했습니다.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보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그 서브 타이틀을 사용하겠다. 그럴 때는 아까 그 내용을 체크하시거나 입력을 하시거나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서브 메뉴 영역 제목 위에 타이틀 노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우리는 현재 1차 메뉴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틀 노출 당연히 되고요. 뭐 모든 메뉴에서 표시 이건 1차 이외에 하부 메뉴들 있죠. 하부 트리들을 만들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 내용을 만지게 될 때 좀 더 정확히 실습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메뉴 영역 제목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막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본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레이아웃 형태가 본문으로 돼 있죠. 아까 그 내용은 예로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볼까요? 세로 고침에도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아까 걔가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기본 영역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죠. 했더니 제가 이렇게 가져다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아까 입력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브 메뉴 영역 제목은 아까 그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라는 거고, 좌하단 사이트맵 이미지가 뭐냐? 대충 아시겠지만 로고가 밑에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는 원 사이즈로 들어갔죠. 하지만 얘는 원 사이즈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 이미지보다 작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었고요. 좌하단 사이트맵 이미지 링크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로고에서는요. 링크를 굳이 넣지 않아도 링크가 됐잖아요. 메인 인덱스. 근데 다른 링크를 걸 때는 이렇게 있었죠. 하지만 좌하단 사이트맵 이미지 링크는요. 링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링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저장해서 세로 고침을 해본다면 좌하단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 나오고 링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미지를 링크를 근데 거의 좌측하단 이미지 링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향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우하단 배너 이미지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이것도 본문으로 해서 레이아웃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우하단 이미지 배너 링크는 한마디로 광고 배너 있죠? 광고 배너를 보실 때 여기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광고 이미지 배너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어차피 해결이 되는 거고 내용이 많아진다면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하단 배너 이미지 링크가 이렇게 1, 2, 3, 4 쭉 있는 겁니다. 5까지, 6까지 있네요. 제가 일단 하나를 넣겠습니다. 저는 1번만 넣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죠. 완료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층적으로 쭉쭉쭉 넣으면은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로고하면 링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주소를 링크를 했기 때문에 링크에도 다른 데를 벗어나진 않죠. 한마디로 배너를 넣거나 다른 메뉴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레이아웃 일괄 적용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다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